서 변호사님, 우선 예. 검찰 관련 소식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21일, 20일 잇따라 그 대장동 재개발 전직 추진위원장들이죠. 이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벌였는데, 참고인 조사인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조사가 됐을까요? 지금 대장동 예. 크게 중앙지검의 그 4차장 고형곤 예, 그렇죠. 4차장 희화의 이제 그 특수부 옛날에요. 예. 지금은 이제 그 반부패부죠. 예. 거기에 그 3부 부장검사가 이제 그 강백신, 예, 강백신 부장검사. 강백신 연수원은 이제 그 34기인데요. 예. 옛날에 조국 장관 수사를 도맡아 하고 공판까지 이제 그 책임졌던 예. 이분이 강백신 부장검사입니다. 이분이 그저께 대장동에 보면 이제 그 크게 보면 주민들의 대표, 이걸 이제 그 추진위원회라 그럽니다. 예, 그렇죠. 요거는 이제 대장동 주민들의 대표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도와주는 시행사가 있잖아요. 예. 추진위원회 초대 위원장, 1대 위원장이 이호근 예. 뿌리 근자. 예, 이모시로 나와 있는 사람이. 이호근. 예. 이분이 그 15명을 고발했습니다. 15명 문중들 대표해서 초대 1대 추진위원장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2대 추진위원장이 이상락. 예. 이분이 2대 추진위원장이에요. 아. 이분이 그 나무 있잖아요. 예. 나무관대 변호사. 20억 받아가지고 이제 지주 작업도 하고 아주 내용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전면적으로 이제 대장동을 재수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피해자들, 내용을 잘 아는. 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대표기구 추진위원회 초대위원장 이호근, 그 다음에 2대 두 번째 위원장 이상락, 이 두 명을 조사를 한. 앞으로 이제 이 조사를 토대로요, 아마 이제 그 나무기부터 김만배까지 전면 이게 재수사하고, 결국은 이제 그 김용, 정진상, 이재명까지 가는, 이게 바로 스케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직 추진위원장, 이분들이 아마 그 땅 소유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되게 벌이지 않습니까? 지주 작업이죠. 예, 지주 작업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뭐 남욱으로부터 특히 초대위원장 같은데 20억이나 지금 받기로 이렇게 약정이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둘 다. 그런데 왜 틀어진 거예요? 결국은 이제 뭐 사업이요. 사업이 이제 진행이 안 되니까. 자꾸 이게 지연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이호근, 이상락. 예. 이분은 이제 추진위원회 위원장 1, 2되고요. 주민들의 대표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행사하고 틀어진 거죠. 대행사는 이제 원래는 김만배가 들어오기 전에 예. 원래는 이제 C7. 예. 영어로 ABC 할 때 C, 7 할 때 C7.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표가 이강길 씨입니다. 이강길. 이분이 내용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C7이 자문하다가 안 되니까 이분이 결국은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 게 나무기하고 정재창. 이분이 정재창 씨가 대장동 재판로가 돈더미 이거 봤죠? 9천만 원. 예. 유동규한테 주려고. 예. 그렇게 돈더미 있잖아요. 예. 그분이 정재창 씨예요. 결국은 이제 이강길 씨를 쫓아내고 C7을 인수한 게 나무기하고 정재창 씨가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나무기도 구속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논 게 김만배입니다. 화천대유. 이런 이제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이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사는 이강길, 정재창, 남욱, 김만배. 이런 게 있고 4명이. 그 정령이 껴있죠. 중요한 거는 이게 성남시 핵심인 4명이 껴있다는 거예요. 대장동부터 이게 모든 개발에 성남시 4명이 나이 많은 순대로 보면 제일 큰 형이 이재명. 예. 이재명이 63년생이에요. 그 다음에 두채 형 있잖아요. 두채 형이 김용. 이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김용은 이제 성남시 의원을 하면서 예산결산 특위위원장도 하고, 이재명이 그 입입니다. 입. 예, 그렇죠. 김용. 이분이 65년생.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관우라는 정진상. 정진상에는 이게
원래는 이게 대학 중 때 고졸인데 6급 채용해가 일을 다 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다가 정진상인데 68년생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막내가 이제 그 장비라고 불리는 유동규. 유동규죠. 유동규는 이제 그 69년생이에요. 69년. 결국은 이제 그 대장동의 핵심 도원결이 사형되는 이재명, 그다음에 김용, 그리고 이제 그 정진상, 그다음에 유동규. 요 네 명이 4인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재명만 빠지고 뒤에 김만배가 들어가면서 또 도원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김만배는 이제 그 64년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제일 크냐 63년. 그다음에 64년 김만배. 그다음에 65년 김용, 68년 정진상, 유동규 이렇게 가거든요. 꼭 사이에 끼어 있는 건데 지금 이게 그 모든 수사는 유동규에서 멈춰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대장동도 모든 게 유동규에서 멈춘 거죠. 유동규는 이게 제일 막내, 69년 제일 막내입니다. 그 위에 조정한 게 유동규가 그때 그 압수수색 할 때 미리 전화 통화를 여러 번 하고 핸드폰 버리라고 한 게 김용과 그다음에 그 정진상이 아닙니까? 두 명이 전화한 거죠. 보고받은 게 이재명이고 지금 현재는 수사는 거기에 멈추고 있지만 조만간에 정진상 그다음에 김용, 이재명은 올라간다. 이래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한 것은 지난 5월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대선에서 이기고 정부 출범 이전후에 이 고발을 한 것 보면 뭐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의가 된 건가요? 결국은 이제 그 이호근 씨가요. 예. 초대 1대 추진위원장이거든요. 이분이 그 이재명부터 해가 15명을 전부 이게 그 고발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문중이 있거든요. 이시 그 문중 땅이 많아요. 대리해가지고 아마 이제 이분들이 볼 때 기존의 그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는 고발해봤자 이게 그 수사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고발하면 제대로 수사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로 고발한 걸로 보이고 지금 이게 그 조사가 옛날에 그 김태훈 사차장은요 거의 뭐 덮어버리고 수사 책임 실무자는 이게 송철호 사이였거든요. 그 점에서 이번에 고영곤이나 강백신 부장 상당히 원래 이게 강골 검사고 제대로 했기 때문에 수사가 이제 그 급물살을 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직권남용이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부수적이고 결국은 하나는 배임 혐의.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정이 어떻게 사라져 버렸느냐. 그게 지금 애매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성남시청에 대한 윗선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유동규까지는 도계공사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리고 거기에 결재를 해주고 하는 사람들은 정진상을 거쳐서 이재명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이게 보도가 됐고 뭐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초과이익 환수장이 사라져 버린 그 내용 이게 이제 제대로 밝혀져야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겠느냐 하나오고 또 하나는 뭐 유동규의 700억 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이재명 의원이 이제 전 성남시장이 돈을 받았다. 이런 어떤 증거라든가 증언은 직접적으로 나온 거는 없고 정황 증거들은 있죠. 정황들은. 그러니까 설사 뭐 누가 하더라도 거기서 직접 받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뭐 쓰리 쿠션을 해서 받든가 해가지고 뭐 제3자 뇌물이든 무슨 뇌물 수수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히 밝혀져야 이재명도 꼼짝없이 앞발 뒷발 다 드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게 배임은요, 배임은 이제 좀 밝기가 쉬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김만배나 유동규한테 책임을 묻기는 모든 게 구조가 정진상이나 이재명이가 서명된 게 10건이 넘거든요. 그렇죠. 서류가 이게 10개 넘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 배임을 책임 묻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이게 기소하면 됩니다. 그냥 정진상하고 이게 이재명이 기소하면 돼요, 배임은. 다만 이제 그 뇌물 있잖아요. 뇌물 이게 그 이재명이는 철저하게 가능하면 자기 손에 그 돈을 안 묻히죠.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도 이게 직접 변호사인데 너들이 알아서 갖다 주라. 이러면 이게 내가 줄 돈을
알아서 갖다 주니까. 난 모른다. 자기는 안 같이 가잖아요. 오리발 내밀면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그 변호사비 대납도 그렇고 나머지도 이게 그 전부 이게 캠프 들어가 선거 자금은 다 쓴 게 나와요. 예를 들어 이제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다 선거 자금 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직접 이재명이가 돈을 받은 이런 거는 이게 증거가 잘 안 나올지 몰라도 뭐 저는 이제 그 입을 주목하는 거죠. 유동규. 만약에 그 유동규가 대장동으로 이게 처벌받으면 뭐 20년 가까이 놀 수 있거든요. 뇌물이 인정되면. 그렇겠죠. 배임이나. 예, 당연히. 그리고 이게 백현동도 유동규가 지금 이게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게 유동규가 형량을 많이 받으면 그러면 이게 재수의 딜레마에 의해서 이재명이를 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측근이 입을 열어줘야만 그러니까요. 그래야만 이게 이재명이가 잡을 수가 있는데 근데 아직은 이제 측근들이 조금 더 버텨보자. 우리 재명이 제일 큰 형이니까 만약에 대통령 되면 우리 사면 안 해주겠냐. 지금 이게 불어봤자 어차피 다 죽으니까. 지금은 안 불죠. 어차피 이게 불어봤자 자기들이 살 길도 없잖아요. 이재명도 죽고 저것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눈치를 보고 아마 이게 그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다가 이게 그 이재명이가 잘 될 것 같으면 끝까지 담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게 이재명이가 좀 정치적 어려워지면 저는 이게 그 불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른바 유동규고 또 김만배 돈을 주무른 사람은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독박을 쓰느냐 아니면은 사모님 말씀대로 재수 딜레마로 이 내용을 털어놓느냐 이 문제인데 이 두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당권은 어대명이니까 당권을 잡으면은 뭔가 좀 이 윤석열 정부랄까 이쪽하고 좀 딜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혹시 살아날 구멍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은 희망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뭐 2027년 아직은 멀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까지도 기소가 돼가지고 이게 재판 들어간다 하면 본인들로서는 자기 뭐 국리를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근데 유동규나 지금 김만배나 1심에서는 이제 부인하고 있어요.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일단 이제 그 부인을 한번 버텨보고. 근데 1심에서 중형이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도 이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이게 좀 보고.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이도 여러 개 죄로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소가 돼가 정치적으로 재기 불량이다. 그리고 자기는 유죄가 많이 나왔다. 이럴 때는 이게 그 저는 분다고 보고. 앞으로 이게 그 1심의 형량, 그 다음에 그 이재명의 그 정치적 운명, 이런 걸 이게 참고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강백신 수사팀이 강백신 부장검사가 아마 7월 4일인가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지금 직무를 시작을 했는데 반부패 3부. 그동안 한 보름 정도 됩니까? 이 기간에 지금 다 기초조사 같은 거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것은 그 이전에 뭐 수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파악은 다 끝났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대장동이 이재명 수사의 본류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좀 부수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사안은 좀 워낙 등치가 크고 또 실질적으로 뭐 계좌 추적이다 여러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고 아무래도 9월 10일까지는 좀 어렵겠죠. 그때 이제 수사권이 넘어가는데 이건 뭐 안 넘어가기는 하겠지만 빨리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어떻습니까? 전망이. 그렇죠. 지금 이게 그 순서는 아마 제일 마지막이 맞아요. 그런 걸 이게 그 한자로 활용점정이랍니다. 이재명을 이게 완전히 앞에 거 몇 개로 보내놓고 제일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가벼운 것부터 하나하나 이게 보내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재헌절에 출마 선언하면 광복절에 죽는다 했잖아요. 바로 이게 경찰이 저희 방송을 봤는지 8월 중순에 처음 수사 결과 발표한다. 이게 8월 중순이면 딱 15일 광복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뭐부터 가장 여론도 안 좋으면서 그 가벼운 재질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다른 거에 비하면 가볍다는 거죠. 바로 이게 그 법인카드 있잖아요. 법인카드를 이게 수사 결과 8월 15일 날 좀 이게 발표합니다. 이게 자꾸 뭐 카드 좀 썼는데 뭐 이게 큰 죄냐고 생각하지만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게 그
경기도청에 여러 과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에게 돈 하나 10원 하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예. 그러면 이게 법인카드 하려면 각 부처에 있는 예산들을 전용해서 그리고 이게 다 서류들을 조작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공문서 허위 작성 이런 게 질이 안 좋은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부 이게 국고 손실이잖아요. 예. 액수가 크면 이게 형량이 무거워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겁니까? 그리고 이게 카드 사용이 넣음으로써 옆집에 그 합숙소 있죠. 예. 초밥하고 샌드위치가 또 그 다음 2탄으로 놀 거 아닙니까? 이거는 크죠. 예. 왜냐하면 이게 합숙소는 공건도 이게 횡령 배임이지만 선거법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이죠. 선거법으로 이게 유사 사무실 차려놓고 회의를 한 거잖아요. 여기 또 터집니다. 예. 그 다음에 검찰에서는 바로 이게 변호사비 대납이 또 터져요. 8월 달에. 예. 변호사비 대납은 진짜 마지막 이번에 고 이병철 씨가 그 동료 A 씨. 동료 그러니까 처음에 변호사 선임하려고 이태영한테 찾아간 예, 예. 그분을 마지막 조사를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동료 A 씨, 이병철 씨하고 예, 예. 같이 예. 일하는 변호사 선임하려고 찾아가서 물어본 거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게 검찰에서 변호사비 대납은 MB가 이것 때문에 17년 아닙니까? 예. 이게 뇌물이거든요. 뇌물은 1억만 넣으면 10년 이상 아닙니까? 예. 뇌물은. 이런 식으로 이게 수사가 순서대로, 그 다음에 성남 FC, 이렇게 쭉 놓잖아요. 예. 놓고 나서 이게 그 다음에 백현동.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미, 마지막 활용점정을 이게 대장동으로 완전히 보내는. 이렇게 되면 이게 뭐 6개 기소되면요. 어떻게 이거 헤어납니까? 변호사를 이게 뭐 한 100명 써도 안 될 텐데, 이제 대납도 못하고, 자기가 이게 누가 지금 이재명 변호사도 이름도 없어요. 큰 높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응을 이게 못하는 거예요. 대선 때 뭐 좀 남겨놓은 돈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백현동 얘기가 나왔는데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지난 22일 날 발표를 했었죠.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아시아 디벨로퍼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3,142억 원에 아주 그냥 대박을 쳐버렸더구만요. 그냥 돈 뭐 벼락을 맞았어요. 그게 이제 용도 변경을 4단계 이렇게 높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옹벽 그 부분도 유업 설치했다는 것. 또 임대를 10%만 원래는 100%였는데 나머지 90%는 일반 분양해갖고 그것도 256억에서 뭐 600억 정도 추가 수익을 냈다. 거기에 또 유동규가 이게 원래는 이 개발 그 허가를 잘 안 내주니까 아시아 디벨로퍼 측에서 우리 공동 개발하자. 성남시도 좀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한 10, 20% 가져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갔는데 난중간에 단독 개발로 이제 김인섭이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본부장 했던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게 단독 개발로 바뀌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걸 잘 아는 유동기가 그 밑에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손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얼씬거리지 마라. 그러니까 유동기가 벌써 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 도원결이 사형제 이야기했죠. 4명이 도원결이 했죠. 예. 그 위에 큰형님이 김인섭입니다. 아. 가장 이 큰형님이 김인섭이에요. 성남에서는 이게 이재명보다 훨씬 더 유명한 거물급이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이재명이가 빌빌댈 때 정동영 계잖아요. 네, 정동영 그때 대선 후보를 소개시켜 준 게 김인섭이에요. 정동영 친구입니다. 급이. 그러네요. 이재명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될 거물이에요. 예. 자, 이재명은 이게 그 박근혜 국토부에서 해주라니까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변명하죠. 이미 감사원에서 다 그 국토부 공문을 보니까 예. 강요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권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이재명 그러면 왜 김인섭이 들어오기 전에는 왜 용도 변경 안 해주냐 말이에요. 그때도 이게 국토부 해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해주다가 이게 김인섭 씨가 들어오니까 해준 거 아닙니까? 그 2단계 정도만 해주라는 것을 4단계로 해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지금 박근혜 정부 그 잘못이다. 거기서 책임져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언제부터 이게 박근혜 대통령 말을 그렇게 잘 들었냐고. 언제 박근혜가 해주라면 다 해주냐고. 오히려 이게 박근혜가 해주라면 해줄 것도 안 해주는 게 이재명입니다. 이게 김인섭이가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그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씨하고 25%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변경 25%. 예. 근데 이 김인섭 씨가 또 이게 그 하수 폐기장 하다가 이게 뇌물 받아가 구속돼 버렸잖아요. 예. 구속돼가 1년 살고 노니까 나무기처럼
그러니까 이제 정바울이하고 분쟁이 생기가 결국에 70억으로 타협한 거 아닙니까? 70억으로. 따라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그 김인석 때문에 해준 게 첫째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박사님 말씀처럼 정바울 씨도 자기 혼자는 다 못 먹으니까 그러면 이게 그 민간으로 합동으로 하자 이랬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그 서류를 다 폐기했더라고. 민간 합동하자는 제안서 같은 거 있죠. 그게 싹 없어져 버렸다는 거. 이게 다 폐기했고요. 결국에 유동규도 그걸 다 해결 했겠죠. 이번 거는 이게 김인섭 형님하고 이게 다 몰아줘야 된다. 우리가 끼가 좀 나눠 먹는 게 아니다. 저는 이게 이래 봐가지고 유동규가 그냥 이게 100% 민영으로 가. 이래가지고 이게 3,142억 몰아준 거 아닙니까? 저는 대장동보다 이게 백현동이 더 심각하다 봐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장동은 당군 일의 최대 환수, 이거는 뻥입니다. 제가 이게 당군 일의 최대 환수라고 이재명이 떠들길래 TV조선 가서 야, 오세훈 시장이 저 잠실에 삼성동 환수한 게 몇 조인데 뭐 당군 일에 뭐 네가 최고야. 얼마 안 됩니까? 구조인 걸. 아무데나 이게 갖다 붙이는 게 당군 일인데 근데 대장동은 그래도 이게 얼마나도 이게 성남시가 환수했죠. 근데 백현동은 성남시가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거잖아. 왜냐하면 이게 개발사도 성남시와 같이 하자 그랬잖아요. 이걸 이게 100% 네가 다 해가 먹어라. 이거야말로 이게 배임 중에 배임 아닙니까? 훨씬 이게 저는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이고 그 자금 흐름 있잖아요. 김인섭이가. 그러면 이게 김인섭이가 예를 들어 이게 이재명의 선거대책본부장이다. 그러면 이게 선거대책본부장 하면 돈이 많이 들죠. 이재명이가 돈 줍니까? 야, 네가 알아서 이게 개발사배가 네가 몇백억 받아서 네가 그 선거자금 써야 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돈 죽겠느냐고. 이재명이 재산이 10원 하나 주는 게 있냐고. 지금 몇 년 선거 치르면서.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은 훨씬 이게 대장동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대표가 혼자 3,142억을 챙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액을 챙긴 것은 완전히 이재명이가 그걸 4단계로 해줘버리고 그래갖고 된 거고, 그 내용을 보면은 큰형님 김인섭한테 크게 지금 몰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인섭이가 이 3,142억에다가 뭐 임대 일반 분양한 거 그 추가 수익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정바울이 다 먹을 것이며 김인섭한테 띄워줬더라도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건지를 다 아는데 이재명한테는 그냥 딱 국물도 없이 씻어버렸다. 이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해하기는 좀 힘들죠. 그리고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용도 변경 4단계가 이게 바로 당군 일의 최초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당군 일의 최초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4단계를 띄워주는 경우는 이거는 전무후무라죠. 그렇죠. 이런 거 이게 전무후무. 근데 그때 용도 변경의 조건이 뭐냐? 바로 이게 그 임대로 100% 임대 공급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국토부가 요구한 것도 그거고. 근데 이걸 임대를 10%만 하고 나머지게 일반 분양해가지고 얼마나 벌게 해준 겁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서도요, 세 가지 의혹을 이게 딱 공개적으로 딱 결의를 한 거죠. 감사원에 의결이 돼야 되잖아요. 감사원이. 첫째, 이게 4단계 변경이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왜 일반 분양 90%로 갔느냐? 그 다음에 옹벽은 이게 적법하냐? 이런 걸 이게 감사원에서 다 이게 그 감사를 의결하고 중요한 게 감사원에서 이미 수사 의뢰를 해버렸어요. 감사원에서 이게 고발한 지 시간 됐습니다. 지난 4월에 했잖아요. 원래 감사원이든 국정원이든 정부기관이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기소합니다. 정부기관 감사원이 고발했는데 그렇죠. 탈원전도 지금 배군규하고 다 재판 중에 있죠. 그때 탈원전 고발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국가기관 최고의 감사기관 유병호 우리 감사 사무총장 있잖아요. 이미 고발했기 때문에 기소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그 강백신 부장검사 지금 반부패 3부 아닙니까? 이 대장동을 지금 축에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뭐 강백신 부장검사의 뭐 명예나 자존심을 넘어서 한도군 나아가서는 윤석열 정권의
자존심까지 걸린 이 수사 아니겠습니까? 뭔가 내놓겠죠.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장동은요. 대장동은 그래도 꼬리 자르기라 유동규까지는 잡아였죠. 예. 물론 이제 그때 뭐 극단적으로 김도 많이 했죠. 유동규까지는 이게 잡아였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백현동은 공무원 누굴 잡아야 거냐 말이에요. 그래. 솔직히 유동규는 야, 나 관심 없으니까 너가 민간 다 해. 이거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정바울도 잡아야 할 수 있죠. 근데 정바울 시행사 사장은 수사에 아주 협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주고 있어요. 자기는 이게 3천억을 벌었는데도 얼마나 당했으면 협박 요구에 뭐 얼마나 당했으면 수사에 협조하겠습니까? 예. 본인이. 그러면 이게 정바울만 잡아야 할 겁니까? 지금 이게 김인섭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 70억 받아간. 그러면 이게 김인섭이가 구속되면 또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 최고 큰형님이 구속됐잖아. 그러면 이게 김인섭이도 민간인이죠. 그럼 이게 민간인 2명만 잡아야 하면 이거야말로 이게 완전히 백현동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아니 성남시에서 다 옹벽 허가부터 4단계 용지 다 해주는데 아니 민간인만 잡으면 뭐 꼬리라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꼬리를 제가 보기 가장 꼬리가 정진상이란 말이에요. 예. 정진상. 왜냐하면 이게 정진상이를 빌빌대는 건달을 갖다가 이재명이한테 소개시가 취업시켜 준 게 김인섭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김인섭이가 정진상한테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정책실장 정진상이는 이재명이 완전히 복심이잖아. 예. 최소한 저는 정진상이는 잡아야지 뭐 꼬리라도 자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는 이게 이재명이가 다 결제했죠. 예. 이 결제 서류가 다 있는 거예요. 너 이재명 3년 내에 이메일 다 없애라고 그것도 이게 불법입니다. 3년 내에 이메일 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도 싹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게 유동규가 대장동에서 꼬리 잘리듯이 백현동이 꼬리라도 노이되면 그러면 이게 결국은 정진상이고 그리고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이재명이다. 이래 보이는 거죠. 이게 더 확실하다. 왜? 감사원에서 이미 다 의혹을 3개 집어서 다 고발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게 저는 은수미처럼 이재명도 이거는 못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일단 강백신 부장검사가 아주 톡심을 먹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니까 조금 인내심을 갖고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